오늘 증인이 그 진술하는데 굉장히 좀 정직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증인이. 당연합니다. 예.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예. 사람들은 위증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자기가 선관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관위와 민주당에서 있는 큰 범죄에 자기네들이 연루가 되지 않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한 거죠. 나는 본 적이 없다. 나한테 보고된 적도 없다. 그러니 내가 그런 걸 또 생산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투표록과 투표록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자기한테 보고가 되고 그렇죠. 다음에 그걸 폐기하는 방법도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다 똑부러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고 그 투표장에서 쉽게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으니까 피고가 이제 당황했죠. 그러니까 뭐 당황했죠. 너는 못 봤지만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혼났어요. 그렇죠. 혼돈하고 나중에 우리 이 합의가 없이 그렇죠.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그것도 2번이나 틀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장면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재연이라고 하는 거죠. 배승엽 투표용지를 재연하겠다 그러면서 그렇죠. 기습적으로 튼 건데 이 하나가 나오니까 얼른 잡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 비례대표 용지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쑤셔 넣어요. 막 이렇게 그렇죠. 쑤셔 넣어. 그렇죠. 그 다음에 2개를 빼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그 장면을 연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들 웃었잖아요. 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정상 상태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투표용지라는 것이 오늘 오히려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뭐 증언하는데 완전히 선관위랑 다른 어떤 분위기로 증언을 하고 선관위 편이 아닌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증언의 어떤 느낌이 들었고요. 선관위가 그걸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얘네들이 좀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 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은 박봉이에요. 박봉이지만 자기네들이 명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힘이 있고 다음에 또 연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봉이지만 자기네들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이 나오고 자기네들이 죽어도 보호자들 뭐 배우자에 대한 연금이 또 나와요. 그래서 뭐 엄청난 돈이 지금 말고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네들이 잘린다든가 잘못된 일을 해서 잘린다든가 그러면 그 연금을 받지 못하거든요. 실수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자기가 손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분명한 교육을 받은 세대 아닙니까? 젊은 친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믿는 바대로 바대로 조리 있게 잘 증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경 의원님 지금 프랑스에서요 또 지금 부정선거 관련 의혹 때문에 지금 폭동식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지금 국토본이나 우리 민경 의원님은 정말 우리 법 안에서 절차적으로 유혈 폭동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굉장히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그러면서도 우리 할 얘기를 또 다 하는 그런 귀한 인내의 시간 우리가 지금 지내왔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연수구을 끝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재판이 잘 되면은 다른 쪽 재판도 다 잘 될 것으로 보고 미국도 이 소식을 듣고 다른 나라들도 이 소식을 들어서 이거 샘플링이 되는 어떤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투표 제도는 수개표로 하고 다음에 투명한 투표함 사용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봉투에다 넣고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이제 선진적인 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저도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한 20여 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에는 그렇게 투명하게 하니 별 문제가 없겠지 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그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면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것과 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CG를 보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나중에 발표된 것과 CG에 나왔던 컴퓨터 그래픽에 나왔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이겼는지가 거꾸로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얻은 프랑스 혁명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소요 사태가 있는 것 여러분 민경 TV에 올려주신 그 영상으로 잘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피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를 흘리는데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년 동안을 지금 유예를 해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숙한 우리 제도로 이 잘못됐을 때 다시 복원하는 능력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여주자. 비록 잘못된 거지만 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이 대법원의 재판 행위를 통해서 복원이 되는 그런 무혈 시민 혁명을 완성하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프랑스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관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유혈 폭동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의를 이 땅 가운데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었던 보루 대법관들조차 이번에 선거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민경욱의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피가 안 끓겠습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렇게 참아오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까 증거를 갖고 입증을 할 책임이 피고한테 원고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증거를 다 피고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슨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사람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배춧잎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뀐 정권의 검찰이 달려들어서 한다면 금방 밝혀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내놓지 않고 주소를 안 주겠다고 그러는 증인의 주소도 무슨 얘기야? 내놔. 이래가지고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온 이 업적, 지금까지의 성과가 대단한 것이고 이게 이제 곧 결실을 맺을 그런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재판은 5월 며칠이었죠? 23일 오후 2시. 5월 23일 오후 2시까지 우리가 좀 어떤 태도로 좀 5월 23일 마음을 다잡고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 있을 시기에 그러네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지금 대법관들이 방청객들의 눈치를 보았듯이 지금은 이제 전체 돌아가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결을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그랬죠?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왜 부정선거라고 못 두들겼나요?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눈치를 보았죠. 눈치를 보았으니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눈치를 보던 김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눈치 보는데 아주 도사들이에요. 이제 또 눈치를 보겠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묘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그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새로 임명된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게 지금 여기 애국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애국 유튜버들 말고 KBS, MBC, SBS는 다 어디 갔나? YTN은 어디 갔나? 이제 그자들도 그게 참 이상한 게 제가 피고로 돼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재판 집시법 위반 재판이 있어요. 제가 피고로 된 거. 거기는 기자들이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들어요. 1심인데도. 근데 여기는 3심인데도 왜 안 오죠? 이거 뭐 마지막에 땅땅땅 두들기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건데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재판에는 꼭 그 주요 신문 방송사들의 기자들이 잔뜩 와서 진실이 어떻게 규명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경 의원님. 우리 민경 의원 지난 2년의 긴 투쟁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와 경의를 표하고요. 자, 5월 23일 이제
결심 선고일로 거의 굳어지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선거 무효 소송이 인용이 돼서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복당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나오질 않았어요. 탈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의힘 당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들고 나는 것, 거취를 정할 때 무거워야 한다. 정치인의 발걸음은 무거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의 비록 당협위원장에서 제가 잘렸지만 하지만 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인용이 된다는 거는 이제 내가 옳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선거 결정이 납니다. 선거가 무효다. 그럼 선거를 다시 해야죠. 그러면 누구를 거기다가 출마시키느냐? 그러면 이제 당으로 그 지역에 있는 선거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제가 거기서 출마를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이 딴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가 나간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때 제 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얘기했다고 당에서 저를 핍박하고 잘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 2년간의 재판을 끌어오고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인데 전혀 관계하지 않고 내가 나간 것 아주 고소하다는 생각에 뒤에서 칼로 찌른 등에 칼을 찌르고 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선거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현명한 당의 결정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2년 전 YTN 뉴스에 그 민경호 의원님 되게 이제 비하하는 식으로 막 올린 어떤 영상을 봤는데 댓글에 최근 댓글이에요. 대선 끝나고 댓글에 민경호 의원이 맞았다. 야 이거 우리가 속았다. 이거 진짜였다. 진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댓글이 쫙 달려요. 특별히 대선 이후에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조선일보의 복고일 선생님, 복고일 선생님이 너무 그 논리 정연하게 글을 잘 쓰셔가지고 조선일보도 조금씩 좀 입맛을 다시는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언론사들도 좀 이렇게 더 많이 언론사에 이렇게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3분의 1의 국민 최근에 제가 최근이 아니죠. 한 몇 달, 한 6개월 됐나요? 지난해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 3분의 1에 가까운 32.3% 국민의 32.3%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더 늘어났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한 번 더 하려고 하거든요. 또 우파들 사이에서는 54%가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는 옛날에 있던 기사를 다시 검색해서 찾아보죠. 찾아봤는데 그때 옛날에는 정말 또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더 또라이다. 그게 아니고 또라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맞았다. 그게 아니구나라는 고마운 댓글들이 많이 달린 거를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바뀌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싸웠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천창용 씨도 계신데 이렇게 싸워온 노력에 대한 그 평가가 뒤늦게라도 나오는 것 같아서 좋지만 그러나 전 국민이 다 이걸 믿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해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국민들이 알아가신다는 것,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의지의 표시니까요. 너무나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한 말씀.